안녕하십니까. 어설픈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난로를 몇 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일일이 설치를 하고 또 불도 피워보면서 경험했던 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느낀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충분히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 난로의 폭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경험에 의하면 그것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제가 경험한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서는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뉴스에 보게 되면 무서운 것들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이천시에서 호분면 학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새로 들어온 화목난로를 시험 가동 중에서 철제도 소각로 투입구가 갑자기 열리면서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동구 금속 가공 회사에서 불을 붙이고 폭발했는데 불을 붙인 사람은 신로를 이용했나 봐요. 신로를 사용한 다음에 온수로 겨울이니까 이제 온수로 손을 씻겨서 커피포트를 켜면서 폭발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난로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설치하고 또 설치한 다음에 불 피우는 것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불 피운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농촌에서 불을 갖다가 많이 피워보시고 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저같이 도시에서 이렇게 자라서 불을 갖다가 처음 펴보는 사람들한테는 불이 엄청난 하나의 불안. 제가 화목난로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런 가스라든가 이런 기름난로 이런 거하고 틀리게 폭발 위험성도 적고, 또 그다음에 자연과 또 친화적이잖아요. 미세먼지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해갖고서는 제가 화목을 택했는데, 종종 또 나온 것들이 화목난로를 사용하면서 또 온 집안을 홀랑 태워먹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연통이 너무 집안에 지붕하고 가까이 있다든가, 아니면 연통 구조가 상승기류가 없는 그냥 대부분 아주 날씨가 저기압이라든가, 고기압은 괜찮아요. 저기압이라든가 또는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는 날, 그런 날은 이 역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불이 붙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발화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점화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또 둘이 또 만나게 되면 팽창이 일어나잖아요.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배출할 수 있는 데가 기류를 제대로 타갖고서는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못하게 되고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폭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폭발이 되게 되면 주변에 주로 이제 주변 옆에 나무들 이런 목재들 먼지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발화되게 되면 바로 불이 붙어버린 집안이 홀랑 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불을 붙이고 바로 뒤돌아서서 잡버리게 되면 위험한 걸 초기 진압도 못하게 되는 상태고, 이게 불이라는 게 제가 피워보니까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한 게 뭐냐면, 불을 피울 때 이 상승기류를 탄다는 거 자체, 불을 빨아들인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건, 그리고 되게 기압을 갖다가 낮춘 것으로 해서 연통을 만드는 그런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그런 이유죠. 그런데 그것이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상승기류를 못하는 것이 처음에 불을 붙일 때 불꽃 모양에서 그걸 갖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연통이 주로 이제 그 기류를 형성시키는 그 하나의 그 공간인데 그 공간에다가 그 산소 토치 있잖아요. 아니, 산소 토치가 아니고 일반 토치, 부탄 토치. 그걸로 살살 이렇게 가열하게 되면 거기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배출이 되는 거죠. 배출이 되게 되면 우선 불을 갖다가 처음에 빨아당기는 그런 현상이 있어갖고서는 점화도 잘 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죠. 근데 가끔씩 가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상승기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승기류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의 그 역류가 돼버리는 거죠. 역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그 실내로 다시 연기가 들어와 버리는 그런 역류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게 되면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그냥 청소 좀 하고 환기 좀 시키고 그러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의 그 매장이란 말이에요. 매장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식사 중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밖으로 나가십니다. 나가시고 화내시면서 그 매상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손상을 갖다 입게 되죠. 다시는 그 매장에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엄청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 쓴 결과가 뭐냐면 그 연통 끝에 있잖아요. 연통 끝에다가 이게 배기회를 갖다가 설치했습니다. 배기회는 솔직히 흔히들 배기회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연통 끝에다가 주로 다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게 철물점에서 알아보니까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제품이 용량이 8W예요. 8W인데 제가 우리 집 전기요금 체험관이라는 한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알아봤어요. 거기에는 이제 집안용에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배기팬이라는 그런 품명은 없죠. 근데 가장 유사한 것이 뭐냐면 그 선풍기에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선풍기에 있어서 선풍기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소비 전력이 그 8W예요. 그래서 24시간 떼는 걸로 해서 그 31일 그러니까 월간 전력 사용량 합계가 5kWh가 되더라고요. 요금은 1,130원이 돼요. 한 달간 24시간 내내 써도 1,130원어치의 전기료밖에 안 나온다는 게 그게 일반 가정용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산이 산출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금에 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 저희 그 매장에는 또 손님들이 이제 주문량이 폭주하고 이럴 때는 그 주방에서 배기팬을 갖다 틀 수밖에 없잖아요. 연기가 나니까. 배기팬을 틀게 되면 그 공기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주방 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 난로를 폈던 것들이 상승기를 타고 있다가 이걸 빼니까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역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모르고 신나게 음식을 만들다가 손님들이 나가시는 걸 보고 엄청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좀 조심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봄철도 되고 그러니까 난로를 철거해야 되잖아요. 난로를 철거해야 되니까 이 철거하면서 과연 우리 연통 안에 요즘 불이 잘 안 들어가요. 상승기를 잘 안 타요. 그래서 철거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그 찌꺼기라고 그러죠. 그 연통 안에 스케일 찌꺼기라는 게 얼마나 쌓이고 그것이 얼마나 양인가 그걸 갖다가 한번 그러니까 불꽃에 미치는 영향이요. 그걸 갖다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설픈 아저씨고요. 이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하고 엄지척을 또는 구독 이걸 갖다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은 어설픈 아저씨였습니다.